네,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여야의 선거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가 이제 선거 18일 앞두고 오늘 주목한 점은 뭐였습니까? 선거를 앞둔 주말은 유권자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여야 지도부가 주말 일정에 각별히 신경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지도부의 일정을 보면 좀 갸웃해집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외에는 일정이 안 보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통상 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상 일정이라는 게 공식 일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위원장이 박성중 후보의 부천 을 지역을 찾기는 했습니다만 네.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위원장 그 세 분 모두 본인 지역구 일정 외에는 다른 지원 유세 일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은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포천과 의정부, 파주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충남 홍성 예산, 김부겸 위원장은 서울 강남 이렇게 각자 지역을 나눠서 찾았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정말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국민의힘은 일정이 적은 걸까요? 네, 선대위 구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 면면을 보시면 동작을 나경원, 분당갑 안철수, 인천 계양을 원희룡, 대구 달서울 윤재욱, 윤 원내대표 빼고는 자신의 지역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후보의 지역구를 돕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해찬, 김부겸 위원장, 선거 불출마자들이라 훨씬 자유롭습니다. 네, 선대위 차원의 일정은 적더라도 그래도 선거 전략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좀 보입니까? 여당 핵심 관계자는요, 현재 선대위의 가장 큰 고민이 민생 정책과 인물이라고 했는데요. 이대사 문제 등으로 야권의 공격 빌미를 준 상황에서 지금의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인물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수도권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마침 어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위 부위원장인 유이동 정책위의장 옆자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합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수 핵심 지지층 사이에선 유 전 의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여권 위기로는 단순히 중도층의 표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이른바 집토끼에 대한 이탈도 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잡은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지층도요. 현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이 2주 만에 52%로 18%포인트 올랐고요. 보수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 카드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입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 취소로 한민수 대변인을 이제 전략 공천을 했는데 그러면 논란이 이제 잦아든 겁니까?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잇따라 취소한 뒤 결국 친명으로 평가받는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어제 갑작스럽게 공천이 되다 보니까 한 후보는 정작 본인이 출마한 강북 을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후보의 선관위 등록 주소는 서울 송파구입니다. 한 후보는 또 신문사 논설위원 시절인 지난 2016년에 황당한 선거구라는 칼럼에서 여야 졸속 공천 논란에 정치인이 지역 구민을 장기판에 졸로 여기는 게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강북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어요. 네, 심지어 부실 검증 비판에 대해서 안타깝다고만 하고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이 했는데요. 친명 인사들을 연이어 공천하면서 비명 횡사, 친명 횡재에 정점을 찍게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